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빠빠빠 노래 아세요 혹시? 아유, 크레용팝? 그 정도 알아요, 저도.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노래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노래해야 되는 상황이 그냥 올까 봐 넘어가도 돼요. 겁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크레용팝의 멤버인 웨이가 최근에 이사를 했다는 사실,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사관계 뭔 뉴스가 돼요? 뉴스가 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웨이가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악플을 달고 자신이 웨이의 남편이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서 보내온 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 가처분 결정 통지서에 자신과 악플러, 즉 가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래요. 오호, 예. 그래서 웨이가 불안한 마음에 이거 설마 내 주소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간 거 아니죠? 라고 물었는데 그대로 갔습니다. 라는 대답이 왔대요.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스토커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네, 스토커 비슷한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주소를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넘어갔어요. 어허. 법원이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웨이가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보호 조치도 하고 했지만 너무너무 불안해서 결국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집을 내놓고 수수료도 자기가 다 내고 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2년 전에도 일단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2018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어허. 2018년 10월 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예.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이 됐거든요. 네. 당시 이 청원은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25만 명이 넘습니다. 25만 7천 명이 넘을 정도였고 청와대의 청원 답변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 답변한 사람이 김영원 당시 법무비서관이 했는데 네. 좀 더 정교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이건 법원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다. 네, 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회 그리고 법원에서 해야 할 문제다라는 식의 결론을 냈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이제 그런 국회가 안 고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정리라면? 네, 국회와 법원이 고치지 않고 있는 건데 왜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지, 개선이 안 되는지 오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에선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피고에게 보낼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법 안 고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오디오도 잠시 나왔지만 특정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 강제 집행 등의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없으면 어렵다. 논의가 안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건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주장이 지금 나왔고 이 주장에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가로막히면서 폐기가 됐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입장,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판결문에서라도 제발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좀 가려달라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면 법이 그렇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싫으면 아예 소송을 하지 마라. 이런 대답이 나온다 그래요. 네. 이 때문에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성범죄 피해자들, 또 악플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소장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요. 아니 근데 과연 이게 이거는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낼 땐 내더라도 법원이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려주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이런 게 많이 든다는 아니요. 법이 그래서 가려줄 수 아니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에서 법이 안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가리면 이게 그 민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네. 국회 논리인데 네. 법원만 알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걸 인터넷 같은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거 가려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다 바꿔야 된다. 행정 이 비용 얘기죠. 많이 든다는 이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비용이 든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송할 때
그리고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는 그대로 적시할 수밖에 없다. 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판결이 났으면 네. 이미 끝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는 가릴 수 있잖아요. 운영이 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이 돼요. 일반인인 저로서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 된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그렇게 하기에는 논의할 사항이 많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법원과 국회가 정교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속 아니- 터지는 건 일반인들이고요. 정말 가슴 저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건 피해자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 이른바 보복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보복 범죄뿐만 아니라 2차 피해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복 범죄 그리고 2차 피해를 법원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면 네. 그잖아요. 그럼 최우선 가치는 인권이어야 되는 거죠. 누리꾼의 말로는 가해자에게 친절해도 너무 친절한 법원인 거죠. 피해자를 위한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법원과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그 시사 프로를 그러니까 진행하다 보면 종종 이제 답답함을 느낀 게 상식이 뭔가 희롱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네. 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이 될까? 상식적인 게 2년 동안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벽에 막혀서 폐기되고 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법무부에서 논의만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아침부터 답답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바꿀 건 또 바꿔야 되니까 네. 바꾸기 위한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좀. 네.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